이 바이올린 엄마가 주신 거예요. 왜요?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 바로 정현우였습니다. 엄마한테 쌍둥이 언니 있어요? 전화 너머 어머니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집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 그녀는 다그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냐고요? 언니야. 내 쌍둥이 언니 은정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제 진짜 엄마는 한은정이고 진짜 아빠는 정현우예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유나는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은정은 어디 있어요? 제 진짜 엄마는 어디 있냐고요? 언니는 널 낳고 떠났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 악기가 이 모든 비밀을 깨뜨릴 줄은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플랫폼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도시처럼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이따금 청소 직원의 발걸음 소리와 환풍구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유나는 플랫폼 구석, 기둥 옆 익숙한 자리에 섰습니다. 25살. 본래라면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볼 나이였죠.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음악대학을 휴학한 지 1년 반.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기 위해 매일 새벽 이곳에 섰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 안에 얇은 스웨터 한 장. 추운 날씨였지만 두꺼운 옷을 입으면 연주하기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케이스 안쪽 천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바이올린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 바이올린은 고등학교 시절 할머니가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중고였습니다. 그래도 유나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죠. 할머니는 유나가 음대에 합격하던 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구나.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나는 바이올린을 턱에 걸치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첫 음을 그어냈죠.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이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선율이 텅 빈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연체된 통신비 고지서도, 밀린 월세도, 친구들의 안부 문자에 답하지 못한 미안함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죠. 손가락이 줄을 타고 흐르는 순간 그녀는 다시 음악을 사랑하던 소녀로 돌아갔습니다. 첫 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몇몇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었죠. 피곤한 얼굴,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가는 발걸음. 대부분은 유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고 어떤 이는 그녀를 힐끗 보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유나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에 놓인 동전과 지폐가 조금씩 늘어났죠. 1,000원짜리 몇 장, 500원짜리 동전 몇 개. 많지 않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6시가 넘자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유나는 곡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파엘벨의 캐논이었죠.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유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잠시 유나의 연주를 듣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케이스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참 잘하시네요. 아침부터 좋은 음악 들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성은 미소 지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죠. 누군가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7시가 되자 유나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고 어깨가 뻐근했죠. 케이스 안에 돈을 세었습니다. 23,000원. 오늘치 식비는 해결됐습니다. 그녀는 케이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유나는 목도리를 고쳐 메고 걸었습니다. 복학은 언제 할 수 있을까? 다시 친구들과 합주실에서 연습하고 교수님 레슨을 받고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날이 올까요?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 끝자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첫 새소리가 들려왔죠. 그녀는 다시 걸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죠. 음악은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낡은 바이올린을 등에 메고 유나는 좁은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이곳에 설 것입니다. 새벽 지하철 플랫폼에서 낡은 바이올린과 함께 그날도 유나는 새벽 지하철에 섰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바이올린이었죠.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평소보다 무거웠고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도 더 지쳐 보였습니다. 유나는 바이올린을 꺼내 턱에 걸쳤습니다. 오늘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연주하기로 했죠.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이었습니다. 활이 줄을 타고 흐르는 순간 음악이 차가운 플랫폼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플랫폼 반대편에서 한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짙은 회색 코트에 검은색 머플러를 두른 그는 여느 출근길 직장인과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여유로웠고 손에 든 서류 가방도 고급스러워 보였죠. 남성은 유나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듯 자신의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곡이 절반쯤 지났을 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시선이었죠.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죠. 유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왠지 모를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연주는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음이 플랫폼에 울려 퍼지고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화를 내리고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인사를 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유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유나를 바라보더니 시선을 바이올린으로 옮겼습니다. 케이스에 놓인 낡은 바이올린을 한참 동안 응시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바이올린은 어디서 구한 겁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예상 밖이었죠.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주에 대해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이올린 자체에 대해 묻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유나는 바이올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죠. 낯선 사람에게 사연을 털어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고 바이올린을 더욱 자세히 보았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남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걸까요? 혹시 바이올린을 사려는 건가? 아니면 도둑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유나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남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바이올린 표면을 훑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들어 전동차를 보더니 다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바이올린 뒷면에 각인이 있습니까? 작은 이니셜 같은 것 말입니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각인이요. 그녀는 바이올린을 돌려보았습니다. 뒷면 아래쪽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H, J 라는 이니셜이었죠. 유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남성이 어떻게 그걸 알까요? 있긴 한데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성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놀람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내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연락 주시겠습니까? 유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모니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현우. 대형 음반사였습니다. 유나도 들어본 적 있는 회사였죠. 클래식 음반을 주로 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왜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한 번 더 보고 유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바이올린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동차 문이 닫히려 했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전동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유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전동차가 떠났습니다. 유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무겁게 느껴졌죠. 그 바이올린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니.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대형 음반사 대표가 이 낡은 바이올린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유나는 바이올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나도 이 바이올린의 정확한 출처를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옛날 물건이라고만 했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 이 바이올린에 대해 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유나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이 바이올린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그 비밀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유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고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죠. 머릿속은 온통 현우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졌습니다. 유나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정현우, 하모니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녀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말이죠. 유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명함을 꺼내보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죠.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남성, 정현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결국 유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며칠 전에 명함 주신 분이시죠? 지하철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던 사람인데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십니까? 꼭 뵙고 싶습니다. 현우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했죠. 그날 오후 유나는 현우가 알려준 카페로 갔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유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는 커피를 권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현우는 유나 옆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이올린 좀 볼 수 있을까요? 유나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모습을 드러냈죠. 현우는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이올린 표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쳤습니다. F홀 옆 작은 흠집, 넥 부분의 낡은 칠, 턱받침 아래 희미한 자국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거 맞네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바이올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뒷면 아래쪽을 가리켰죠. H, J 라는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이 각인이요. 제가 새긴 겁니다. 20년 전에요. 유나는 놀랐습니다. 20년 전이요. 네. 이 바이올린은 제가 어떤 분에게 선물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었죠.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 이름은 한은정이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고 음악 파트너였죠. 우리는 함께 연주했습니다. 그분은 바이올리니스트였고 저는 첼리스트였어요. 한은정. 유나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죠. 그분과 헤어진 지 20년이 됐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마지막으로 선물하고 떠났죠.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걸 보다니요. 현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유나는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에 자신이 끼어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은정 씨를 아십니까? 혹시 어머니 성함이 한은정이신가요? 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유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우의 태도가 부담스러웠죠. 그는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셨다고만 들었습니다. 유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현우는 답답한 표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나 친척 중에 한은정이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친구분이라든가요. 저 정말 모릅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현우는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이올린 파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적절한 가격을 드리겠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팔라고요? 네. 이건 제게 정말 중요한 물건입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예요. 현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요. 이건 제게도 소중한 거거든요.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고 케이스를 들어 올렸죠.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은정 씨를 찾아야 합니다. 20년 동안 찾았어요. 이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우가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놔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발입니다. 연락처라도 남겨주십시오. 나중에라도 뭔가 생각나시면 꼭 연락주세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유나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우의 집요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은정. 그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유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바이올린에 대해 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혹시 숨긴 비밀이 있는 걸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유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것 같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어머니에게 전화해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유나는 받지 않았죠.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진심입니다. 마이너스 정현우. 유나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말씀하신 걸까? 유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그녀는 홀로였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안은 채 유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무언가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말이죠. 그 뒤로 현우는 매일 나타났습니다. 새벽 지하철 플랫폼, 유나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말이죠. 처음 이틀은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연주를 듣기만 했죠.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불편했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죠.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활을 움직일 때마다 손이 떨렸고 음정이 흔들렸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죠. 나흘째 되던 날 유나는 연주를 일찍 끝냈습니다.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고 돌아서려는데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죠. 잠깐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 말 없어요. 유나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제발입니다. 한은정 씨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분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요. 혹시 어머님께 쌍둥이 언니가 계셨는지 아십니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우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죠. 내일도 그가 나타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도 현우는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연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번 돈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연주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유나는 화가 났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나타나세요. 어느 날 아침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찾았어요. 이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그 바이올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는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과거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신의 삶을 방해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날도 연주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음이 자꾸 빗나갔고 리듬이 흔들렸습니다. 케이스에 던져진 돈도 평소의 절반이었죠.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현우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이름이 박은정입니까? 유나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가 울렸고 주변 소리가 멀어졌죠. 현우가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아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알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은정 씨의 쌍둥이 동생이 박은정 씨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성을 바꿨죠. 그렇다면 당신 어머님이 은정 씨의 동생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한테 쌍둥이 언니 같은 건 없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스토커예요. 유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당신 지금 범죄 저지르고 있는 거 알아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현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나를 미행하고 조사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만 좀 해요. 제발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죠.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은정 씨를 찾고 싶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 과거가 뭐가 중요하다고 남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나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유나가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은 흔들렸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죠.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케이스를 무릎에 올려놓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바이올린 켜고 돈 벌고 언젠가 복학해서 졸업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꺼내 보았습니다. 낡고 상처투성이인 바이올린이었죠. 이 악기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 악기만 없었다면 현우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유나는 바이올린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지 못했죠. 이 바이올린은 여전히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버텼죠. 그녀는 케이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죠.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이죠.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유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말입니다. 유나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단한 걸음으로 말이죠. 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급 아파트 거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며 소리치던 그 얼굴이 자꾸 겹쳐졌죠.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한 젊은 여성의 삶을 망가뜨린 걸까요?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2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6살의 현우는 첼리스트였습니다. 재능은 있었지만 집안의 기대는 무거웠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현우에게 음악은 취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봄 현우는 은정을 만났습니다. 작은 연주회장이었습니다. 은정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죠. 낡은 드레스에 해진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연주는 아름다웠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은 가난했습니다. 음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맑았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둘은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와 바이올린이 어우러졌죠. 그들의 음악은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집안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음악으로 먹고 사는 여자라니 그런 집안과 혼인할 수 없다. 어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압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현우는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너졌죠. 그는 은정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했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뒷면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기고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현우는 떠났습니다. 은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이올린을 안고 서 있었죠. 그 모습이 현우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 뒤로 은정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현우는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거실 시계가 째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랑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20년이 지나 우연히 그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은정은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현우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사랑보다 집안을 택했고 용기보다 안정을 선택했죠. 그 대가는 20년의 공허함이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정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던 그 모습이 생생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과거의 기억과 함께 말이죠. 유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유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우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어머니 이름을 아는 것, 쌍둥이 언니 이야기, 한은정이라는 여자.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맡긴 앨범이 있었죠.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유나는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책상 구석에 두고만 있었죠. 이제 펼쳐볼 때가 됐습니다.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나왔죠.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어머니는 늘 유나만 찍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은 거의 없었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무대 위 두 사람이 서 있었죠. 한 여성이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고 한 남성이 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죠. 얼굴은 똑같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더 밝았고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표정을 지은 걸 유나는 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옆에 선 남성을 보았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현우였습니다. 20년은 더 젊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인매였죠.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작은 볼펜 글씨였죠. 1997년 봄 연주회. 은정과 현우. 은정. 한은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찾던 여자, 쌍둥이 언니라고 했던 그 이름이었죠. 유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은정이라면 어머니와는 다른 사람인 걸까요? 하지만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쌍둥이라서 그런 걸까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죠.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왜? 엄마, 지금 시간 돼요. 물어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한테 쌍둥이 언니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유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유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죠. 어머니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나는 계속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은정과 현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눈빛에서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왜 헤어졌을까요?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유나는 문을 두드렸고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붉어져 있었죠. 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언니야. 내 쌍둥이 언니 은정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박은정이고 언니가 한은정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너무 아팠거든.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뭐가 아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나가 다그쳤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음악을 사랑했어. 바이올리니스트였지. 그리고 현우 씨를 만났어. 둘은 사랑했고 함께 연주했지. 어머니가 사진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 집안이 반대했어. 언니를 무시했지. 가난한 음악가라고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 결국 현우 씨는 언니를 떠났어. 어머니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언니는 임신한 걸 나중에 알았어. 현우 씨가 떠난 뒤였지. 언니는 나한테 부탁했어. 아이를 낳으면 내가 키워달라고. 유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 진짜 엄마는 한은정이고 진짜 아빠는 정현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었고 아버지는 죽었다고 들었지만 살아 있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유나에게 집요하게 은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은정은 어디 있어요? 제 진짜 엄마는 어디 있냐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널 낳고 떠났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20년 동안 연락이 없어. 유나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나가지도 않았고 바이올린을 만지지도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죠.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온 걸까?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 씨,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유나는 문자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유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현우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죠. 유나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현우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유나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은정 씨의 동생 박은정 씨가 당신을 키웠다는 것도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은정 씨가 임신했는지도 당신이 태어났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말씀드릴 뿐이에요. 저는 25년 전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은정 씨를 버렸죠. 그 결과 당신이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하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나와 현우는 함께 병원에 갔죠.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99.99% 일치합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정현우는 자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야.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현우는 따라오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죠. 박은정 이모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펼쳤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25년 동안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곁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뭔가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악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아버지로 불리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정현우 올림. 유나는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후회와 미안함이 글자마다 묻어났죠. 유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며칠 뒤 유나는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어요. 아직은요.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받고 싶어요. 복학하고 싶거든요. 다시 음악을 하고 싶어요. 현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 돕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뭐든 말해보세요. 엄마를, 박은정 이모를 존중해 주세요. 그분이 저를 키웠어요. 그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은정 씨의 동생이자 당신을 키운 분이시죠. 존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박은정 이모를 만났습니다. 이모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숨겨서 미안해.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 괜찮아요. 유나도 이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한테 도움받는 거 괜찮아.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한 달 뒤 유나는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현우가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보내주기로 했죠. 유나는 더 이상 새벽 지하철에서 버스킹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유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교수님도 반가워했죠. 유나는 다시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음정도 흔들리지 않았죠. 어느 날 현우가 유나의 연습실을 찾아왔습니다. 연주 들어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죠. 파엘벨의 캐논이었습니다. 현우는 문 앞에 서서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그는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와 딸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선율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친구들과 다시 어울렸죠. 무엇보다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복학 후 첫 학기 말 연주회가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독주자로 선정됐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했죠.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주곡은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이었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아닌 봄을 연주할 수 있었죠. 유나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주의 날짜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꼭 보고 싶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예요. 학교 음악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박은정 이모에게도 알렸습니다. 엄마, 연주에 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유나 첫 무대인데. 이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연주의 당일이 왔습니다. 유나는 분장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새벽 지하철에서 추위에 떠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흠집투성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이 바이올린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의 인연을 이어준 매개체였습니다. 유나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객석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앞쪽 좌석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은정 이모와 정현우였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놀랐죠. 두 사람이 함께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유나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바이올린 독주입니다. 연주자 유나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나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은정 이모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두 손을 모으고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바이올린을 턱에 걸쳤습니다.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첫 음을 그어냈죠. 비발디의 봄이 흘러나왔습니다. 밝고 경쾌한 선율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꽃이 피어나는 소리가 음악 속에 담겨 있었죠. 유나의 손가락이 줄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은정이 연주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똑같은 자세,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박은정 이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은정이 생각났습니다. 언니도 이렇게 무대에 섰었죠. 바이올린을 사랑했고 음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딸이 같은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힘들었던 순간들, 추위에 떨던 새벽들, 혼란스러웠던 날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으니까요.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객석을 채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박은정 이모와 현우가 일어나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유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응원받는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박은정 이모가 먼저 유나를 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유나야. 너무 자랑스러워. 이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유나도 이모를 꼭 안았습니다. 현우는 조금 떨어져서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무대를 볼 수 있게 해줘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유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낡은 바이올린이 모든 걸 이어줬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상처와 치유를, 이별과 재회를 말이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 바이올린, 이제 수리해 드릴까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으면 더 좋은 소리가 날 겁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가 좋아요. 이 흠집들도, 이 상처들도 모두 이야기니까요.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석 달 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죠.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났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늦게 오는 선율이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고 말이죠. 25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한 악기가 이어준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었죠.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말이죠. 한 악기가 이어준 인연,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시간. 인생은 때로 늦게 오는 선율이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던 과거도 잃어버렸던 인연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들려주지 못한 선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기 내어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는 선율이 때로는 더 깊은 울림을 남기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 작가 서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